정의 구조 좀 얘기할 건데 수열이라고 하는 게 그냥 수의 나열이야. 정의 자체가 그래.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일반적인 그냥 수의 나열이라고 하면 뭐 규칙상 같은 게 없어서 뭔가 수학적이지가 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정의 자체는 수의 나열이야. 혹시 합탑형 문제에서 수열이 규칙성 있는 수의 나열이다라고 했을 때 그걸 맞다고 하면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다만 교육과정 내에서는 규칙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베이스가 되는 게 맞아. 규칙성은 뭐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규칙성을 얼마만큼 너네가 잘 찾아낼 수 있냐? 그러니까 사실 포인트는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근데 이제 표현을 좀 하자면 예를 들어서 처음 하는 친구 있으니까 조금 쉽게 할게. 이 뒤에 뭐 나오죠? 뒤에는 만약 규칙성 찾은 거야. 이런 수열이라고. 여기까지 됐어? 그때 처음에 나오는 이 친구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이렇게 불러. 이걸 내가 이제 수업식으로 표현할 거잖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풀어내면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A4면 당연히 네 번째 항 얘기하는 거야. 괜찮을까지? 그 중에 봐봐. 근데 수열의 종류가 엄청 많을 테니까 이때마다 이 수열이라고 하는 걸 전부 다 알아서 표현하기가 좀 빡세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n번째 항. 이 친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일반항이라고 불러. 예를 잠깐 듣게.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AN이 2N인 거야. 됐니? 여기다가 1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6 나오고 5 넣으면 10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N에다가 뭔가를 대입했을 때 4를 대입했을 때 여기 있는 친구 구할 수 있지? 네 번째 항? 됐니? 이런 걸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라고.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이 일반항만 있으면 이 시절에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지.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일반항만 똑 떼서 걔의 집합기호를 붙여서 하나의 수열을 정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이게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이제 구하는 연습을 막 해볼 텐데 예를 들어 볼게. 3, 6, 9, 12자 이 일반항 뭐긴? 3이겠지. 1 집어넣어서 3 나오고 2 집어넣어서 6 나오고 3 집어서 9 나오고 찾는 겨. 이해됐어? 또 한번 해볼까? 뭐 할까? 이번 이거 하자. 2, 4, 8, 16, 점점점. 얘는 뭐지? 이해됐어? 이렇게 나오면 일반항 구하는 거야. 1 넣으면 첫 번째, 3 넣으면 세 번째. 괜찮니? 여기까지? 자, 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네한테 얘기할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수열이 이렇게 생겼어. 자,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A1이에요 라고 쓰는 순간 우린 망한 겨. 무슨 뜻이야? 안에가 아무리 복잡하게 되어 있든지 간에 집합기호 하나로 둘러싸여 있으면 이 자체가 무조건 일반항이야.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일반항을 구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구하려고 했다면 A2-2A1 이렇게 써야지 이게 첫 번째 거라고. 되니? 두 번째는 당연히 얘가 뭐는 거야? 2는 거야. 그래서 2A4 -2배의 1 넣은 거잖아. 미안해. 0이 안 되겠다. 뭐 2N 마이너스를 쓰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됩니까? 이 집어는 뭐가 돼요? A4에 2A 3 되는 거 이해돼? 이게 두 번째 항입니다. 됐니? 그래서 집합기호 하나로 묶여있는 이 수열은 이 자체가 그냥 전체가 일반항이야. 항상. 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열의 세 번째 항, 뭐 다섯 번째 항 보라고 하면 여기 N 전체에다가 그냥 무조건 다 3 넣고 5 넣으면 끝나는 거라고. 이해하겠습니까? 괜찮죠? 두 번째 너네가 조금 기억했으면 하는 특수한 친구 하나 있어요. 그래서 7, 7, 7 많이 봤었을 거야. 이 수열 일반항? 일반항. 뒤에 등비수에서 또 나와. 자, 제 일반항은 뭘까요? 되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쟤는 기억을 조금 해줘. 9, 99, 99, 99, 9999. 얘가 시작이야. 됐니? 자,
1 넣어서 9 나오고 2 넣어서 99 나오고 3 넣어서 999가 나오는 일반항 찾는 거야. 뭘까요? 그렇지. 이 일반항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일 거야. 괜찮니? 이렇게 최초에 일반항 구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연습하시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뭘까요? 이 친구죠. 그냥 구분하면 될 거 아니야. 얘 구분하면 1111일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럼 쟤는 누구야?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의 일반항은 그치? 9분의 7에 10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생겨보면 야 뜻이야. 이 정도의 내용은 그래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괜찮니 여기까지? 되죠? 최초. 그 다음에 이제 등차수열로 본격적으로 넘어갈 건데 등차수열. 등차수열도 딱 정해져 있어. 이웃한 항들 사이에 차가 일정한 수열. 이게 등차수열이야. 차이가 같다고.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치? 얘가 딱 그 등차수일 거야. 되겠습니까? 또 써볼게. 2, 4, 6, 8, 10. 자, 이웃한 항들이라는 얘기는 붙어있는 이 두 개랑 얘기하는 거지. 차가 얼마죠? 얘는? 얘도.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놈도 차가 2일 테니까 12야. 이런 규칙성을 찾아낸 것 뿐이야.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등차수열에서의 표현도 똑같아. 첫 번째는 당연히 A1이야. 두 번째는 A2, 세 번째는 A3, 점점점. A는 있겠죠? 그때 이 이웃한 항들 사이의 차라고 하는 이 일정한 값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 공차라고 하면서 D라고 부르는 거야. 공차. 알겠죠? 여기까지? 그죠? 익숙하잖아,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 D. 얘도 몇이야? D 이렇게. 됐니? 자, 이게 우리가 등차 수열인 건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등차 수열에 123번째 항을 구하시오. A 123? 그럼 너네 이지를 미친 척 할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수열의 항들을 구할 수 있는 친구는 이 친구야. 다시 그래서 수열을 정의하는 것 자체를 예로 하기 때문에 어떤 수열든지 간에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 이 뜻이야. 되겠니? 당연히 뭘 바탕으로? 규칙성을 바탕으로. 되겠지? 해볼게. A1은 그냥 A1이에요. A2는 뭐죠? 당연히 A1에다 D 더한 거지. 맞아 여기까지? A3은 세 번째이냐? A2에다가 D를 더한 친구가 보이지? 근데 얘를 A2 대신에 얘를 다시 대입하게 되면 얘는 A1 플러스 2D인 거 이게 돼요? 당연히 그럼 A4는 뭘까요? A1에다가 뭐 더한 거야? 3D 더한 거야. 이해돼요? 이거 쓰면 되잖아. 이렇게. 여기가 되겠니? 자, 규칙성이 있어 혹시? 있지? 여기가 4면 얘는 3. 여기 3이면 얘는 2. 얘가 2면 여기 2. 여기까지 맞아? 그래서 A는 뭐라고? A1 플러스 n-1D예요. 이게 바로 이 등차수 일반항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실제 한번 해볼게. 이걸 가지고 이 친구는 첫 번째 항이 2인 거 맞죠? 네? 공차는 얼마예요? 2. 따라서 이 수열의 일반항을 이 공식을 갖고 구해볼게. 그럼 A는 초항, 첫 번째 항 플러스 n-1 D였던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니? 따라서 우리는 2 플러스 2n-2니까 사라져서 그게 바로 얘였던 거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겠어? 괜찮아? 자, 이게 뭐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인 거야. 이해하겠어요? 자, 이 등차 수열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내용이 있는데 등차 중요한 친구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보면 여기 숫자 쉬운 걸로 할게. 4와 6과 8이 세 개의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만. 그때 가운데 항, 두 개는 반드시 얘네 두 개 항과 똑같은 거야.
이걸 갖다 등차 중앙이라고 불러. 되겠습니까? 실제 맞잖아. 10이고 10이니까. 맞아? 왜 그런지 볼게. 실제 세 개의 항이 등차 수열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 n번째야, n 플러스 1번째야, n 플러스 2번째야. 연속된 세 개의 등차 수열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들 사이의 차이가 얼마죠? t. 얘도 얼마죠? 그럼 결국 우리가 10을 쓰면 첫 번째 쓸게. an 플러스 1 이웃한 중앙에 타니까 an을 빼면 이게 d란 뜻이야. 여기까지 맞니? 또 이렇게 이웃한 두 항도 있으니까 an 플러스 2항에서 n 플러스 1항을 빼면 이 사이도 뭐야? d인 거지. 여기까지 돼야 안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야라는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이해했니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띡 넘길게요. 그럼 2배의 an 플러스 1이 되지? 얘 넘길게요. 그럼 an 플러스 2가 되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세 개 항이 등차수를 이루고 있을 때 가운데 항의 2배가 이웃 항의 합과 같더라고 하는 식이 나왔거든. 이해되겠어? 이 중에 너네가 기억을 조금 하자면 요거 세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나중에 수학적, 수열의 근학적 정의에 가서 뭐라 불러? 점화시라고 부를 것 같아요. 즉 어떤 수열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라고 나온다면 얘는 그냥 등차수라고 판정하셔야 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점화식이야 점화식. 기록할 필요는 없어. 점화식 용어 자체 쓰지 않아.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했어. 등차수 일반항 구하는 방법. 등차 수열에 그지? 세 개의 항이 등차를 이루고 있을 때 되는 여기까지? 가운데 항의 2배가 이웃한 두 항의 합과 똑같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로 넘어갈 거거든? 잘 봐. 이게 메인이 아니고 너네가 등차수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 됐죠?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 봐. A5가 있고 A3이 있어. 됐니 여기까지? 이거 몇 칸 차이 나지? 2칸 차이 나지? 그럼 그냥 2D야. 이렇게 몇 칸 차이로 해석하세요. 꼭. 됐니? 아주 중요해. 왜냐면 한번 써먹어 볼게 봐. A1이 예를 들어서 8이야. A5, 7로 할까? A5, 4, 4. A2를 내가 4라고 해볼게. 여기까지 됐니? 자, 이 수열에 등차 수열이랑 이 수열에 10번째를 구하시려고 하면 너는 일반항을 구해야 해. 한번 써먹어 볼게. 참고로 어떤 수열이든지 간에 등차 등비는 모르는 미지수가 2개라고 보셔야 돼. 됐니 여기까지? 즉 그 수열 내에 있는 2개의 항의 값만 알면 난 무조건 등차 수열에 A와 D를 구할 수 있어. 등비도 마찬가지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네? 해볼게. 일단 이 친구를 내가 등차라고 했으니까 그 수열의 일반항은 등차수니까 반드시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야. 여기까지 됐니?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 4를 대입해볼게. 그럼 A4가 뭐가 돼? A 플러스 3D. 참고로 내가 A1을 A로 그냥 바꿔 쓴 것 뿐이야. 같은 친구야? 됐니? 2도 넣어봐. A2 얼마에? A 플러스 D인 거 이해돼? 여기다 2는 거, 여기다 2는 겨. 괜찮아? 이거 이해돼? 자, 문자 2개에 식 2개니까 연립할 수 있니? 맞아? 빼줘 뭐. 뺐더니 2D, 여기는 얼마야? 4. 그래서 공차 D는 2.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다시 2라고 하는 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A가 뭐가 나와? 2. 이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 등차수 일반항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됐니?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이게 훨씬 편하다고. 이 방법. 해볼게. 봐봐. A2가 4래. A3이 있고요. 그 다음 A4가 있을 거야. 이게 8인 거지. 여기까지 됐니? 돼? 그러면 당연히 이웃항들 사이 차이니까 얘가 얼마야? D 차이만큼 나는 거 맞지? 맞지? 얘도 얼마만큼 차이나? D만큼 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두 칸 차이면 반드시 2D인 거라고.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에 얘에서 얘를 뺀 결과물 즉 2D가 4니까 D가 2라고 구하는 게 100번, 1000번 훨씬 좋은 거야. 이해하겠어 이거? 괜찮니? 이렇게 일반항을 때려 넣어서 풀어도 되지만 이게 훨씬 더 좋다고요. 됐지? 그래서 몇 칸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괜찮습니까 이거? 이해는 돼 안 돼? 그치? 또 두 번째로는 일반 하나만 갖고 씨름하지 마. 그럼 등차수나 등교시 어려워져. 두 번째는 수열에 또 다른 정의가 있어요. 연치는 알 거야. 뭐야? 선주야, 수열에 또 다른 정의. 수열 알 말고 수열의 정의. 이렇게 있을 텐데 반드시 기억해. 정의는 자연수는 함수야. 실제 한번 해볼게요. 봐봐. 쟤를 기준에서 봐도 돼. 1항일 땐 2였지. 1항일 때 2잖아. 됐어? A1을 줘볼까? A2는 얼마야? A3은 얼마야? 이렇게 나온 거 맞지? 돼? 이해했슈? 그때 AN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 구해봤더니 2N 나왔던 거 아니야?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이게 변수 X고요. 이게 변수 Y인 거예요. 함수야. 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쓰면 여기는 이 친구는 Y는 2X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야. 여기까지 맞지? 이걸 다시 쓰면 A는 2N은 등차수이다라는 얘기라고요. 여기서 있는 이 N이라고 하는 게 바로 변수 X인 거라고. 다만 정역에 들어갈 수 있는 n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는 것뿐. 이해했어?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결국에 다시 봐요. 등차수의 일반항 A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D였어. 이걸 다시 풀었을 거야. 참고로 N이 뭐라 그랬어? X라고 했어. 됐니 여기까지? 그럼 얘는 D N 플러스 A 마이너스 D인 거야. 함수로 쓰면 y는 dx 플러스 k 형태라고요. 여기까지 괜찮겠니? 즉 등차수의 일반항은 뭐다? 1차 함수인 거야. 이해했니 여기까지? 돼? 그때 요거 누구야? 됐어? 써먹어볼까? 직선이 남았어. 이 직선의 y는 2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쓸게. 됐니 여기까지? 이 직선을 내가 열심히 잘 쪼개서 등분할 거야. 1, 2, 3, 4, 5 여기까지 맞니? 돼요. 이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이 길 자체가 그럼 무슨 수열이라는 얘기야?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 수열의 공차는 누구야?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거? 괜찮아? 그래서 이게 되니? 너무 멀리 갔지? 수요를 처음 하는 학생들 좀 어려울 수 있어. 이해돼? 아니 괜찮아? 그래서 이해돼? 괜찮죠? 아 이따 지식을 속으로 알아놓나? 되니? 그럼 하나 더 하자. 이 간격 또한 뭐야? 이것도 등차인 거야. 왜? y값의 차라는 얘기는 얘에서 얘 뺀 거거든요. 여기까지 돼? 이 함수 또한 1차 함수로 표현이 되어지지. 그럼 저 간격 또한 무조건 다 등차라고요. 등분되어 있기만 하면. 여기까지 해도 돼? 괜찮니? 안 괜찮은 눈빛인데. 아무튼 요거 이게 알았나? 알겠지? 기울기야. 세 번째. 너무 심하게 가나? 잘 봐. 알겠지? 봐. 요거에 관련된 거. 쉽게 얘기하면 A3이 있고요. A4가 있고요. A5가 있어. 이 세 개가 등차 이런데 여기까지 봤니? 됐어? 그러면 A4라고 하는 친구에서 D만큼 뺀 게 A야. 여기까지 맞지? 괜찮아? 공차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A4에서 뭐 하는 거야? D만큼 더한 거 이해돼? 맞아? 아, 4 A2도 있고 A6도 있어. A6은 뭐지? A4에서 2D만큼 뺀 거지. 얘는 A4에서 몇 D? 2D만큼 더한 거 이해돼? 그래서
가운데 항을 기준해서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항상 등차수는 같아요. 같은 값이 나온다. 이걸 내가 다르게 쓰면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거야. 괜찮니? 듣고 이슈? A1 플러스 AN과 괜찮니?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한 것과 두 번째 항과 맨 끝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한 것과 되겠어요? 맨 앞에서 세 번째 항과 맨 뒤에서 세 번째 항을 더한 친구는 전부 다 같아요. 중요해. 됐니? 나중에 등차를 학교 같은 데서 써먹을 거라서 아주 중요해. 되겠어? 이거 이해돼? 괜찮니? 이걸 가지고 내가 문제 이제 녹여낼 테니까 한번 잘 봐봐. 여기까지 이해는 됩니까, 얘들아? 돼?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자, 그럼 거기 있는 거 잠깐 볼게. 하다 보면 취득이 돼. 걱정하지 마. 지금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보여줄 거야. 괜찮아. 봐봐. 자,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할게. 1번. 등차수라는 말이 있어. 얘가 등차. 이웃하들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라는 뜻이야. 괜찮죠? 그때 다섯 번째 항이 8이고 여덟 번째 항이 26으로 나왔어. 여기까지 괜찮니? 됐죠? 근데 이 친구 이 등차수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걸 한번 구해보래. 괜찮아 얘들아? 가장 단순한 방법은 우리는 이 등차수라고 하는 말 가지고 이미 이 수열의 일반항이 생겨먹은 형태를 알고 있다는 뜻이야. 괜찮니? 그래서 여기다 5 넣고 여기다 8 넣어서 연립해서 풀면 돼. 여기까지 했는데 안 돼. 돼? 괜찮아? 근데 그 방법보다는 몇 칸 차이로 해볼게. 알겠죠? 자, 얘랑 몇 칸 차이 나지? 3칸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3D만큼 차이 나요 라는 얘기라고. 무조건. 됐어? 여기까지 해도 돼? 현수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뺀 결과물이 3D라는 뜻이라서 얘 얼마야? 18인 거 이해돼? 그치? D가 얼마야? 한 방에 구해진다고. 여기까지 됐어? 이해하지? 그럼 그 상태에서 A의 이 수열, 이 등층 일반항은 생겨먹은 게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A 플러스 어떻게 막 생겼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것도 이렇게 쓰지 말고 총항만 구하자. A5는 A1 생각해 이제. 첫 번째랑 다섯 번째랑 몇 칸 차이나? 그 4D만큼 있는 거겠지. 이게 8이야 라는 뜻이야. 이해했슈? 괜찮죠? 따라서 괜찮아? 많이 졸려? 괜찮아? 이거 뭐 들어있겠어? 혹시? 괜찮아? 좋아. 60, 뭐 완성 괜찮은 거 60 음료수 빨리 다 했나? 그래서 64, 24 이거 넘기면 뭐가 돼? 마이너스 16인 거 이해됐어? 다 구하는 거야. 자자자. 이 일반항을 외워도 참 좋겠지만 이걸로 외워도 충분히 괜찮아. 되겠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AN은 뭐라고?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괜찮니? A가 마이너스 16이었고요. D에 마이너스 6인 거죠? 그래서 6N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구해내시면 끝나는 거야. 괜찮아? 되긴 돼? 되고? 된겨 안 된겨? 되겠는겨? 되겠죠? 잘 지금은 얘들아 수열이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 알겠지? 근데 차근차근 하다 보면 충분히. 괜찮지? 자, 2번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해볼게. 2번도 제4항이 네 번째 항이 2래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래. 됐어? 자, 똑같이 해볼게. 몇 칸 차이 나지? 6D가 나오는 거야. A4가 A10이 되려면 D라고 하는 걸 6번 더했어야 해라는 뜻이야. 그럼 6D라고 하는 수가 몇이야? 얘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10. 2. 따라서 D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A4라고 하는 값이 뭐겠어? A 플러스 3D랑 똑같은 건데 얘는 A 마이너스 6인데 이게 2란 얘기지? 맞아? 그럼 A가 8이겠죠. 이런 식으로 갖다 집어넣으면 끝인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되지? 일반항에 집어넣어서 연립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등차수이 개목잡혀진다. 알겠어요? 와닿지도 않고. 돼? 여기까지? 이게 되겠어? 좋아. 그 밑에 보시면 594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걔 한번 풀어볼래? 그리고 나머지 594번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592번 푸세요. 592번에 일단 친해지면 돼. 그게 더 빨라. 이거 한번 풀어봐. A4의 값을 구하시고. 되는 친구들 594, 안 되는 친구들, 처음 연습이 필요한 친구들. 적어도 일반항으로 한번 써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등차수랑 친해지지. 너네가 수열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얘들아, 수열은 노가다성이 있어 분명 얘들아. 친구들 들었니? 아무도 안 듣네. 지금 좀 들어주고 그래 얘들아. 실험도 아니고 그냥 관심이 없대요.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이런 것부터 먼저 해. 괜찮으니까. 이거 나왔어? 현서 이건 괜찮아? 저거? 현서야 요건 괜찮아? 요거 푸는 거 이해돼? 괜찮아? 야 요건 괜찮아? 요거 구하는 거 괜찮아? 요거? 헷갈리면 해줘. 괜찮아? 윤재는 이런 거 괜찮아? 연주가 나왔어? 연준이야 뭐 수련 잘하지 뭐. 찾아 나왔어 이거? 594? 자 이거부터 같이 할까? 친구 잠깐 봐봐. 몇 칸 차이나? 4D 1 빼기 1 얼마? D가 얼마? 생각 잘해. 여기서 내가 만약 A를 구했다면 이건 미련한 거야. 몇 칸 차이나? 당연히 A2 플러스 2D겠지. 괜찮니? 이게 더 좋은 거야. 괜찮아요? A 냅다 구해서 다 일반항 구하려고 들지 말라고 그러더라. 일반항 구할 수 있는 거 중요하긴 하지. 근데 이 정도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몇 칸 차이나로 해석하시죠. 괜찮아요? 되겠죠? 자, 이 문제 볼게. 일단 없어 보이게 푸는 거랑 있어 보이게 푸는 거 둘 다 한번 해보자. 됐죠? 자, 얘부터. 우리가 등차수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건 딱 일반항 하나밖에 없어. 일반항이라고 하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서로 다르게 설명하건 어떤 수열의 모든 항을 다 동일한 A나 D란 문자로 통일시켜서 표현할 수 있어거든요.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 내가 이걸 쓰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얘라고 보고 A6이라고 하는 친구를 쓰면 뭐가 돼? A 플러스 5D 괜찮니? 얘는 A 플러스 7D 괜찮아? 여기다 5 넣고 여기다 7 넣은 거 그냥 괜찮아요? 이거 결과물 해보면 돼. 2A 플러스 10 2D 이게 0이래. 무슨 뜻이야? A 플러스 6D가 0이라는 뜻인가 이게 되니? 그럼 결과적으로 A의 값이 마이너스 6D에까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맞지? 자자자 얘 봐야지. 동일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일단 냅다 넣어. 그럼 얘 뭐 돼? A 플러스 5D 괜찮니? 얘는 사실 여기서 나왔지 이미 0이요. 잘 모르겠으면 써 그냥. 자 A 플러스 6D 괜찮네? 근데 문제에서 A 플러스 6D 0이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0일 거 아니야. 맞죠? 얘 봐. A에다가 마이너스 6D 넣자. 마이너스 D의 절대값이 그러니까 3이란 뜻이야. 됐니? 절대값 D가 3이야. 공차 D가 양수야.
양수를. D는 몇이야? A는 몇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봐봐 얘. A2는 A1에다가 뭐 더한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지. 이게 그냥 기본적인 거야. 괜찮아? 좀 다르게 해볼까? 얘 봐봐. 얘 누구 어떤 항에 이웃하고 놈들이야? H. 그러니까 A7에 2배가 A6 플러스 A8 이 뜻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맞지? 이해했슈? 그럼 얘가 빵이야. 얘도 몇이야? 빵. 한 방에 나오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다시 또 해석하자. 이게 빵이죠. 듣고 있니? A7이 빵이야? 얘 빵이야? 그럼 절대값 A6이 3이야. 생각 잘해. 공차가 양수야. A6이 양수인 항일까? 음수인 항일까? 무조건 음수여야 돼. 왜냐면 얘가 양수가 되면 이거보다 더 커지는 친구가 A7이기 때문에 돼? 거기다 3을 더하는 건 절대 같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판정했으면 그냥 마이너스 3 나온다고요. 괜찮니? 돼? 자, A7 빵이래. A6은 얘. D 얼마야? 당연히 3이지. 여기다 내가 D 더한 만큼 얘가 되는데 이해하겠슈? 자 그럼 자 봐봐. 얘랑 몇 칸 차이나? 따라서 마이너스 3에서 이만큼 몇 번 빼야 돼? 이만큼 빼면 돼. 이렇게 풀어도 괜찮죠? 이거 이해돼? 괜찮아? 몇 칸 차이나 같은 걸 조금 너네가 응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바라봐야 돼, 등차는.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면 이렇게 푸는 게 당연히 힘들지, 처음에는. 괜찮으니까 일반에다 갖다 때려 넣어, 일단 처음에는. 그래서 일반은 충분히 친숙해지고 나서 한번 해봐도 괜찮아. 되겠습니까? 이해돼? 좋아. 넘어가 볼게. 자, 등차 1번은 2번에 1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해. 자, 써보자. 표현. 초항이 88. 공차가 마이너스 3일. 이때 처음으로 음이 되는 항. 내가 처음 하는 학생들한테 수요일 맨 처음에 할 때 계속 얘기하지만 일반 항이 그냥 짱이야. 몽땅 다 할 수 있어. 되겠어? 초항이 88.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수열. 등차수 일반 써볼까? 뭐죠? 마이너스 3n 플러스 얘 빼기 얘. 여기까지 맞니? 91 되겠어요? 괜찮니? 돼? 여기까지? 근데 이 친구가 음수가 되는 항을 찾자인 거니까 일반은 그냥 써서 푸는 거야. 이해하겠어? 이해돼?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 3n이 91보다 커지면 되기 되는 n의 값 구하는 거지? n 얼마예요? n은 참고로 3분의 91과 똑같아서 얘는 30점 몇이야?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래서 최초 몇 항부터 31항부터 음수가 된다는 뜻이라고요. 이해했니 여기까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런 문제 풀 때 써먹을 거였어요. 됐어? 그래서 최초 음수가 나온 항, 최초 양수가 나온 항 이런 거 구분하는 요건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응용이 아주 많이 되어집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돼? 요거? 이거나 가지고 구하는 거. 한자도 괜찮아요? 자 2번도 한번 해볼게. 2번 제2항과 제8항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다. 문제 잘 읽어봐. 부호가 반대래. 근데 제6항이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친구의 10항을 구하시오가 목적이야. 됐니? 네? 자 해볼게. 이거부터. 일단 A2와 A8이 절대값은 같은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절대값을 없애면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 자, 이거 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다 다른 친구야. 뭘 해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동일한 일반항이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같은 문자로 표현하자가 포인트라고. 이해했어요? 괜찮죠? 이거 한번 써볼게. 얘는 뭐죠? A에다가 B 더한 놈인 거 이해돼요? 얘는 A에다가 뭐 더한 놈이지? 7B 더한 놈이야.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대. 이렇게. 됐어? 넘길게요. 2A. 여긴 뭐 되죠? 그래서 결국 A의 값이 얼마나? 마이너스 4B인 걸 구하는 거야. 근데 또 얘를 줬죠? 맞아요? 그럼 얘 뭐 되죠? A에다 뭐 더한 놈? 5D 더한 놈 맞아? 6, A 6이니까. 괜찮죠? 이게 얼마? 마사. 괜찮니? 그래서 A에다 마이너스 4를 대입했더니 D의 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끝나는 거야. 되니? 그게 얼마예요? 16. 따라서 찾아. 안 끝났슈? A 6이 마이너스 4래. 일반항 구해서 또 막대답을 생각하지 말고 몇 칸 차이나? 4칸. 그러니까 마이너스 4라고 하는 A 6에다가 4D만큼을 더한 놈인 거 이해돼? D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맞겠죠. 이렇게 풀어내면 된다고요. 이해하겠니? 돼? 잠깐만.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풀어볼까? 이렇게 풀어도 돼. 또 넘기자. A2 플러스 A8 여기 있나? 그래가지고 너네가 구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 누구? 그렇지. 등차수 합으로 나오면 두 개 합으로 나오면 등차수만 떠올리면 좋아. 이해했어? A가 얼마야? 아 여기까지 되니? 돼? 몇 칸 차이나? 한 칸 맞니? D가 얼마야? 끝. 이해는 돼? 괜찮아?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 되긴 됐어 안 됐어? 좋아. 처음에는 뭐 하라고요? 때려놔. 얘만에 때려넣으면 괜찮아. 알겠죠? 나중에 좀 익숙해지고 나면 그냥 중앙 같은 것들을 내가 막 활용할 수 있게 되겠지. 이거 이해는 됩니까? 근데? 이해는 돼요? 마지못해 보고 끄덕거리지 않아요. 진짜 이해되는 거 맞아? 596번 보이지? 풀어보세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괜찮아. 그래서 천천히 하고 있어 지금. 진짜. 유창이 이해되니? 잘 되니? 잘 되진 않고? 이해는 되는데 적용하기가 좀 어렵지, 그치? 아직 초반이라고. 얘들아, 자포자기 하지 마. 안 되면 일반항에 끌어넣어. 안 되면 노가다 해. 괜찮아. 수요는 원래 그런 게. 노가다 한다고 해서 아무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해. 오늘 여기 있는 문제들은 쉽지만 실제 너네가 맞닥뜨리게 될 등차 등비는 매우 어렵습니다, 얘들아.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수열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을 뽑으세요라고 말한다면 난 등차 등비를 뽑을 거예요. 나왔어? 아니 나왔고? 그냥 좀 어렵지? 응? 잘 안되면 야, 잘 안되면 등차수를 맞지? 등차수 맞지? 그 수요 맞아? 무조건 그냥 일반항 써야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다 다른 친구들. 됐어? 그 다 다른 친구를 다 똑같은 문자들로 표현할 수 있는 약속이 일반항이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너 그냥 A1 그냥 A1이지. A3은 여기다 3을 넘겨. A 플러스 2D. 또 여기다 5 집어넣어. 몇이야? A 플러스 4. 이게 마이너스 84라는 뜻이야. 괜찮아? 정리하면 3일 플러스 6D 84. 그래서 괜찮아? 또 넣는다. 넣는다.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A 플러스 5D 마이너스 75. 또 다 더해. 3일 플러스 18. 9D인가? 이거 두 개 열리면서 무조건 풀리는 거야. 괜찮아. 그래 그러면 다 풀린다. 괜찮아? 야 이거 이해됐어?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3D가 얘 빼면 몇이야? 분이 이게 값이 3이지. 됐어? 3을 구한 걸 여기다 때려 넣게 되면 3A 플러스 27이 마이너스 75가 돼. 먼저 약분할 거야. 어쨌든 3N이 몇이야? 마이너스 100이니?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얼마? 34인가? 끝! 이렇게 구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게 이해돼? 괜찮아? 이렇게. 그럼 그 상태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된 항, 좋아. 일반항이 필요하네. A에는 원래 공식에 넣어도 돼요. 마이너스 34에 n-1 d라고 쓰시든가 아니면 아까 쓴 것처럼 dn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d로 쓰든가 상관없습니다. 그럼 3에 마이너스 37. 최초 얘가 양수가 되는 거 찾아 이 뜻이라고. 괜찮아? n이 몇이지? 13일 때 최초 양수가 되겠지. 요거 이해돼? 괜찮아? 혹시 그 말고 다르게 푼 사람? 다르게 푼 사람? 몇 칸 차이나? 이거 몇 칸 차이나? 얘 몇 칸 차이나? 몇 칸 차이나?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9.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다고. D 같은 거 이해했어? 괜찮아? 아니다 괜찮아? 똑같은데? 마이너스 3이랑 3이지? 얘에서 1 뺀 거 아니야? 미안해. 얘에서 1 뺀 거지. 얘에서 1 빼고 얘에서 1 빼고 얘에서 1 빼야지. 플러스 그렇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너네가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등차수를 너무 다 일반에 대입하는 걸로 생각하면 등차수를 그냥 막 식 같은 걸로만 느껴지거든? 네? 근데 몇 칸 차이나 같은 걸로 생각을 조금 하면 이 등차수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쉽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괜찮아? 요거? 이해되겠어? 한 문제만 더 할게. 그냥 3번인데 이제 말이 많은데 이것도 쉽게 하는 거 봐봐. 2 x1, x2, 점점점, x10, 35. 이 문제 종종 나오게 잘 가나요? 두 수 사이 10개의 숫자를 집어넣었어. 잘 봐 근데 맨 앞에서 맨 끝까지가 하나의 등차수율이야. 물론 등차수의 성질상 일부를 끊고 일부를 끊어서 연속되게 만들거나 동일한 간격씩 끊게라도 이런 등차수율이 맞긴 맞아.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얘만 봐. 자, 물어볼게. 이 등차수율 첫 번째가 누구예요? 얘가 첫 번째. 헷갈려 하지 마.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 다른 놈으로 써버려. 되니? 다른 놈으로 써버려. 다른 놈으로 써버려. 여기까지 됐어? 질문이 있어. 얘는 누구야? 생각 잘해봐라.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두 개 더한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럼 몇 번째 항이야? 형이 12번째 항이지? 됐어? 이해됐지?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수열이 공차와 x8을 구하래. 자, 공차 d와 x8 구할 건데 잘 봐요. 6이래. 일반에 또 늘생하지 말고. 몇 칸 차이나? 빼.
몇이야? 이게 짱이야. 이해했어? 괜찮아? 근데 아직 안 끝났어. x 6은 맨 앞에서 했을 때 몇 번째는? 6번째. 얘는 그럼 B7인 거 이해돼? 여기 있는 이 친구 이에다가 몇 개의 D를 더하면 돼? 6개의 D 끝났잖아. 그러니까 얘는 2 플러스 6 3 20 이렇게 구하는 게 짱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일반화만 미친듯이 매달리지 마시고 몇 칸 차이나 조금 접근하시라고. 그럼 훨씬 더 쉬워진다. 수련. 괜찮냐고? 되긴 돼? 원래는 292초까지 하려고 했는데 못할 것 같아. 시간 관계. 숙제는 290초까지 싸우려 푸시면 됩니다. 됐니? 그렇죠? 290초까지. B2 교재는 내가 등차는 안 낼게. 등차 얼마 안 해서 다 하고 내. 알겠죠? 근데 아까 등차할 때 저거 풀때 공이랑 간격씩 끝냈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A2, A4, A6, A8 이렇게 나오면 얘도 등차로. 같은 값.